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하셨는데.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요일 날 쉬지도 못하고, 아까 전에 OX 문제 내시던데, 제가 원래 본명이 고상철이 아니에요. 원래 고상철이 아니고 고혁이었어요. 미팅할 때만 쓰던 말인데. 그래서 갑자기 본명 물어보길래 내 본명이 뭐였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고상철 맞는데, 처음 체계도 특강 할 때가 언제였냐면 2005년인가 6년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하니까 학생들이 왜 지금 하냐. 그래서 그 다음에 7월 달에 했다가 그 다음에 5월 달에 했다가 하다 보니까 빨리 왔어. 3월 달로. 그래서 원래 공부가 다 된 사람들이 공부하는 건데 공부가 지금 다 안 됐잖아요. 지금. 다 안 됐는데 미리 하는 건 여러 번 보면 효과가 더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오프라인에서 우리 한 번 했으니까 온라인에서도 다시 한 바퀴 돌리고 또 한 바퀴 돌리면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맨 처음에 단어 앞글자 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무작위로 막 이렇게 외우니까 나중에 하면 이게 어디 파트에 어디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오늘 시간은 제일 궁금한 게 점심시간이죠. 2시부터 3시까지 점심 식사 하시고 그리고 이제 3시부터 한 6시까지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싹 보는 겁니다. 필기할 거, 뭐 판사할 거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내가 만약에 저 내용이 있으면 저 내용이 어디 붙어 있다 이 정도 감 잡고 두 번째 돌릴 때 그때 자기 거 많이 되니까 첫날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는 첫 장 딱 넘기면 거기 사진에다가 또 뽀뽀하고 뭐 그러지 마요. 수염 그리고 막 눈 사시로 만들어 놓고 말하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거기 1페이지 이제 일단 봐보세요. 프린트 1페이지. 프린트 1페이지 보시면 제일 이제 앞에 이게 딱 보는 순간 짜증 나실 거야. 근데 공부 좀 되셨던 분들은 야, 이 새끼 장난 아니네 막 이럴 거야. 어떻게 이걸 여기다 다 넣지? 한 장에다가 다 넣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한 교재로 따지면 여기 있는 내용이 한 65페이지? 65페이지 정도 되는 게 여기 한 장에 들어간 거니까 내가 기본서 한 바퀴는 그래도 돌아야 내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교과서 한 바퀴를 돌았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라는 걸 보기 위해서 보는 거지 처음 아예 난 생초보인데 책에도 보시면 아마 힘드실 거예요. 다 그래도 한 바퀴 이상 보신 분이죠. 그래서 아까 제일 먼 데서 오신 분이 대구 분이라고 했나? 광주 있어. 광주 있어요. 누가 광주야? 광주에? 밥은 묵었는가? 광주면 내가 어저께 광주 갔다 왔는데 광주에서 오늘 아침에 왔는데 제가 지금 광주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광주면 뭔데 저런 분들은 꼭 합격하십니다. 박수 한 번만 쳐주시겠어요? 광주. 부산은 안 오셨나? 부산 없어요? 고향 말하지 말고. 부산 다 이제 서울 쪽에서 오신 거죠. 자, 그러면 거기 1페이지부터 뒤로 또 보면 국토개입법 순서가 국토개입법,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법, 그 다음에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 마지막에 농지법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갈 거예요. 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일단 맨 처음에 한 바퀴 끝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처음에 한 바퀴 끝내는 게 어렵고 두 번째 할 때 동영상에 무료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1.8배속 보시고 그 다음에 한 두 바퀴, 세 바퀴 돌 때쯤 되면 1.5배속 정도 될 거야. 1.5배속 정도 되면 한 4시간 만에 끝날 거예요. 2배속 정도 이제 들릴 수는 없을 거예요.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되게 빨리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3시간에서 4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된다는 건 지금 보통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그게 가능한 건데 그거를 한 2달 정도, 3달 정도 땡기면 다른 과목에 피해만 안 주면 돼. 얘는 우리 목표가 60점이 목표지 80점이 목표가 아닌 과목이기 때문에 60에서 50 사이에서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범위까지만 가면 돼요. 그래서 현재 내용이 일단 국토개입법이 12문제, 6, 건축법, 주택법 7문제, 얘가 2문제야. 총 다 더해서 몇 문제? 40문제. 그럼 내가 총력을 기울여야 될 법은 당연히 어디네? 국토개입법이에요. 그래서 양이 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도시개발법, 정비법은 일단 6개 중에서 저는 4개씩만 잡으면 된다고 해요. 일단 하나는 틀리라고 돼요. 20년을 공부해도 틀려, 걔는. 그럼 오늘 내가 이걸 주어라 공부했다 해도 틀리는 거는 버리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4개. 건축법은 유일하게 여지껏 다 맞출 수 있었던 문제가 나왔던 데가 건축법 파트예요.
그래서 얘는 좀 공부 열심히 해서 6개. 그럼 얘 몇 개요? 얘는 5개. 6개, 5개면 몇 개야? 11개. 11개에다가 8개 더하면 19개. 얘 8개만 맞히면 돼요. 그럼 몇 개야? 25개. 25개면 몇 점이야? 57.5인가? 아, 62.5에. 62.5에다가 농지법은 5번이 답이잖아, 하나가. 그럼 거의 65점이에요. 그럼 다른 과목의 점수를 안 받는 것만으로도 2차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제 목표는 그건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중에 국토개법이 제일 잘 나오기 때문에 얘 먼저 해놓으면 그 다음에 개발법 정비법에서는 용어 정리는 다 마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어 정리 파트 마치고 그리고 이제 개발법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조합이야. 그래서 여기 도시개발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합은 2개 있어요. 그리고 주택법의 조합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 그래서 조합이 총 6개 나오는데 조합은 무조건 3문제 나오니까 조합 파트는 다 본다. 그럼 그 파트는 다 맞히면 벌써 3문제 맞히는 거야. 잘 나오는 거 위주로만 공부해도 되니까. 그래서 목표 점수는 4점 아니죠? 목표 점수 몇 점이야? 60으로 가는데 실수를 해도 50이잖아요. 실수를 해도 50이면 절대 2차에서 떨어지는 않을 거야. 중개사법은 무조건 80점을 목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걔한테 5점만 받거나 10점만 받으면 2차는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리고 자, 이거 하나 볼까? 총 40문항 중에서 첫 번째 문제가 4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1번부터 40번이에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2교시 때 보잖아, 우리.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1차 보고 나서 점심 먹고 그다음에 2차 때 그 1번부터 40번까지 풀고 나면 정신이 좀 혼미해. 점심 먹고 나서 졸리거든. 그 긴장된 속에서도 자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41번 정도에서 80번 사이니까 거기서 41번으로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일단 광역도시계획 아니면 도시군 기본계획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아니면 용어전이 나오거나. 첫 번째 문제를 못 맞히면 두 번째 문제부터는 손도 못 대. 이제 아, 이번 시험 어렵구나 막 이러면서 자기 혼자 막 긴장을 막 해버려요. 긴장하면 안 되니까 첫 번째 문제는 행정계획이 무조건 나오니까 걔는 꼭 맞춰야 되고, 이게 행정계획 파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광역도시계획인데, 우리 공부할 때 전국토의 계획 짠 다음에 이용에 관한 거니까 뭐부터 짜고, 계획을 국가가 짜놓을 테니 계획에 맞춰서 이 개별 토지 소유자들은 하나씩 하나씩 개발을 해라, 이 뜻이에요. 그럼 계획을 짤 때 전국을 단위로 짜는 계획은 국가계획이죠. 국가계획이 먼저 나올 건데, 이 국가계획이 나와야 도시마다 짜는 계획이 나와. 근데 하나 아니라 2개 이상 묶었다. 2개 이상 묶었을 때 짜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 근데 요거 한 개 도시마다 짜는 계획은 도시계획이죠. 근데 방향부터 설정해야 되니까 무슨 계획 나오고?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나와야 구체적 집행에 관한 관리계획이 나와요. 그걸 도시관리계획인데, 얘네가 도시 그러면 우리 도시 어디라고 그랬죠? 특, 광, 특, 시, 군인데, 군이 약간 도시스럽지 못하니까 군이란 말 넣자 해서 도시군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한 거야. 여기서 우리랑 관련 있는 계획은 뭐예요? 그럼 당연히 도시관리계획. 그래서 광역이랑 기본이랑 종합 들어가면 다 비구속적 계획이라 방향성만 제시하는 계획이라서 나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고, 수립해서 승인하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이 짜지면 방향 설정했으니까 집행하기 위해서 짜는 계획이 뭐예요? 관리계획이야. 그러니까 얘는 구속력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얘는 입안에서 무슨 절차로? 결정하는 절차로 가는데, 입안에서 결정이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해서 6가지 나오죠. 용계, 기도, 지입 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근데 얘는 법이 따로 있어서 개발법으로 가고, 정비사업은 정비법으로 간 거야. 그 다음에 사적 개발행위는 이 용도지역을 정해놨으면 주거지역이야. 그럼 나는 주거 용도의 개발행위를 해야 되죠. 근데 그걸 계획에 맞지 않게 할까봐 허가받고 해서 개발행위 허가 파트가 나와요. 그리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개발행위인데, 이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도시군 계획에다가 그러면 사업을 3개 놓자.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3가지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그래? 도시군계획 사업이야. 그럼 걔는 공익사업이니까 뭐라고 불러냐면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 불러야 돼? 시행자. 그럼 시행자가 무슨 계획을 짜야겠네? 실시계획.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으면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 3가지 사업은 전부 다 사업하는 사람을 다 시행자라고 불러요. 시행자가 무슨 계획을 다 짜야 돼? 실시계획. 근데 정비사업은 사업이 몇 가지라? 3가지라 실시계획이라는 말을 쓰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실시계획이라는 표현을 뭘로만 바꾼 거예요? 사업 시행계획으로만 바꾼 거고, 요때 사업해도 좋다고 했으니까 요때 다 수용 권한을 동시에 다 주겠다. 근데 도시개발사업은 특징이 구역정되면 땅값이 치솟아요.
그래서 얘는 시식의 인가가 아니라 미리 준대.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사업 인정 간주를 해준다. 이렇게 땡겨놓은 거야. 그리고 주택법하고 건축법 중에 공익사업이 어디 들어있을까? 건축사업은 개인이 돈 벌기 하는 거잖아. 근데 주택사업은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돈, 아니면 정부가 짓는 거, 기금 받아 짓는 거. 그게 무슨 주택이라고 그러죠? 국민주택. 그럼 국민주택을 건설하려면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걸 국민주택 건설사업이라고 그래요. 그 사업도 무슨 사업이네? 공익사업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사업이 도시공객사업 3개, 그 주택건설사업 하나, 그래서 몇 개 총? 이 4개가 다 공치법상 사업인정의제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 끝나고 나서 일반적인 민영주택 건설 사업은 수용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수용을 못 하는 대신에 수용에 버금가는 제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나온 게 매도 청구예요. 수용이 안 되면 뭐라도 해서 매도 청구라 해서 뺏어오겠다. 걔는 판결로 소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 요건을 갖추면 된다. 그게 시험 문제인 거지. 그럼 볼까? 행정계 구분할 때 방향 제시하는 거는 거의 단어만 제시하는 거야. 이런 거, 정책 방향 이런 거 제시하는데 나랑 관련이 없어서 효력이 없다 해서 얘는 비구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효란 말도 나오질 않아요.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으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광역, 기본, 종합 이 3글자 보이면 전부 다 이 성격이라 절차가 다 수립해서 뭐야? 승인이고 구속력이 있는 건 이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안이 나와야 돼요. 그 결정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니까 효력에 대해 없어지는 거를 우리 뭐라 그러고? 실효. 그럼 이건 나한테 구속력 들어왔으니까 이 국민은 이 계획이 저한테는 너무 과도한 처분입니다. 라고 이 사람들한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의 신청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요거 광역, 기본, 종합 없으면 전부 다 뭘로 빼는 거예요? 구속적 계획으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 비구속하고 구속적 계획 차이점이 뭐냐? 그럼 단순하게 봤을 때 요거 2가지예요. 국민에게 구속력이 안 들어가면 뭐야? 비구속. 들어가면은. 그럼 이제 얘는 방향 지시하는 거니까 수립해서 승인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얘는 입안에서 뭐 하는 거야? 결정이 되면서 고시가 딱 됐을 때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려줘야 돼요. 그걸 지형도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형도면 고시한 때 효력이 발생한대. 이 효력에 대해서 행위자이 들어왔는데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근데 나랑 관련이 없었으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계획들만 모아놓은 게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인 거야. 이 글자 안 들어가 있으면 다 뭘로 빼는 거야? 구속적 계획으로 빼는데 외울 필요도 없지. 광역종합 기본 없으면 다 나랑 관련 있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도시란 말 쓸 때 우리가 도시 그러면 국토부를 도시라고 하지는 않잖아. 그죠? 그래서 전국을 광역계획권으로 나눌 때 광역권 나눌 때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뭐야? 도였는데 여기서 제주도가 이 도에서 빠져나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만들어졌고 충청남도라고 있어요. 충청남도 연기군이라고 있죠. 거기다가 새로 시를 하나 만들었더니 이건 정부가 관리해야겠다 해서 특별시로 해서 특별시로 만들 거냐 안다. 이거는 특별자치시라고 하자 해서 세종특별자치시를 들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끝날 때 뭐로 끝났나? 그리고 특별자치 도지사랑 도지사라고 돼 있죠. 얘는 도로 끝났으니까 도지사죠. 그럼 이제 시 뭐라고 그래? 도지사. 그럼 앞으로 시도지사 그러면은 누구예요? 특광, 도지사를 말하는 건데 잘 보세요. 특별시는 25개의 구랑 광역시는 구하고 군으로 나눠놨어요. 근데 이 도 같은 경우는 시하고 뭐로? 군. 근데 이 시 중에도 인구가 50만 이상 너무 큰 시는 권한을 좀 더 줘야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겠냐. 그래서 50만 이상의 시를 뭐라고? 대도시라고 그래요. 뭐 성남, 부천, 수원 이런데. 얘네들은 권한을 다 줄 거니까 네가 결정해. 그런데 일반 시장하고 군수는 누구한테 꼭 승인 받아라.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라는 제도가 행정계획 보다 보면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승인 얻으세요? 도지사. 근데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승인 얻어야겠네? 국장한테 얻으래요. 근데 여기서 민원 사무 처리는 건 다 어디서 하는 거네? 시하고 군하고 구에서 해야 되는데 세종시 갔더니 이분이 안 계시잖아. 안 계시니까 내려오셔야죠. 그리고 특별자치도는 원래 그 제주시랑 서귀포시가 있어요. 제주시 서귀포시잖아. 옛날에 북제주군, 남제주군 다 없애버리고 권한을 다 누가 갖고 왔어요? 특별자치도의사, 원희룡 도의사가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주도에서 하게 되면 이분이 내려오셔야 돼. 그럼 이제 민원 사무 처리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 군, 구청장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건축법 공부할 때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그럼 누구였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었잖아.
그래서 요 두 분은 여기 있다가 필요할 때는 내려오셨다가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이 두 분이 나왔다가 어디 가면 안 나왔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민원 사무 처리할 때는 내려온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 여기서 도시 그러면 아까 특, 광, 특, 시, 군을 도시라고 하니까 여기서 짜는 계획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네? 도시군 계획이에요. 방향 잡는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고 집행하는 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 그럼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에 뭘 줘야 되고 지침을 줘야 되고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 쓰는 거야. 그럼 이제 비구속적 계획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수립해서 무슨 절차로 가야지? 승인 절차야. 근데 수립할 때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한다 뭐야? 기초조사. 기초조사가 끝나고 야 의견은 들어봐야 되는데 나랑 관련이 없다. 그럼 보여줘야 돼요? 듣고 끝내야 돼? 이거 나랑 관련이 없어.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잖아. 듣고 끝내자가 뭐야? 공청회. 공청회 할 때 안 오니까 어디에 의해? 지방의 의견 들어서 수립이 딱 됐어요. 그럼 수립권자가 무슨 신청하네? 승인 청하면 의협심이에요. 뭐부터 하고? 협의. 협의가 끝나야. 심의 끝나고 나서 승인이 됐으면 관련서로 송부해서 공고열람 시켜라. 이게 모든 행정계획상 비구속적 계획은 이 순서를 따라라. 근데 이게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행정쟁성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구속적 계획이다 그러면 얘는 집행하는 거예요. 뭐가 튀어나와야 돼? 그렇죠. 튀어나와야지. 입안 튀어나와야지.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결정. 입안하는 사람이 하는 거 똑같아.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기초조사. 근데 얘는 구속력 들어가니까 와서 보세요 라고 해야 되죠. 주민 뭐 해야 돼? 공람. 주민 공람 하는데 안 오니까 누구 뽑아놨다. 지방에 의견 제시 나오면 다 며칠로 돼 있어요? 30일로 돼 있어요. 공람 나오면 전부 다 14일로 돼 있어. 근데 공람이 30일인 게 두 개가 있어요. 정비법에 가면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만 30일 이상 공람. 그 두 개 빼고는 다 14일이에요. 그 지방에 의견 제시하는 거 다 며칠로 돼 있어요? 30일이야. 근데 정비법만 지방의회가 60일로 돼 있어. 걔 빼고는 다 30일 찍으면 돼. 의견 제시 나온다 그러면 다 며칠이야? 30일. 그럼 입안해서 보내면 뭐부터 해야지? 협의. 협의가 끝나야. 심의 끝나고 나면 결정한 다음에 관련 서류 송부해서 고시한 다음에 일반인들한테 열람시켜라. 그래서 얘는 나랑 관련이 있어서 행정쟁성의 대상이 된다라고 그래요. 차이점이 뭐냐? 의견 청취할 때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공청회예요, 공람이에요? 우리랑 관련 있는 거. 공람. 근데 관련이 없을 때는. 그럼 요거 다르고 나머지는 순서 다 똑같잖아요. 그럼 출제한 사람은 공청회랑 공람이란 걸 표현 바꿔서 내는 게 기출문제야. 공청회, 공람 바꾸는 거 비구속이니까 들어본다 해서 뭐? 공청회. 구속력 들어가니까 와서 보세요. 주민, 공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들어보고 있는 걸 뭐라고 그래, 이거? 공청회. 직접 가서 눈으로 보는 거 있죠? 보는 거, 이거 뭐래? 공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의견서 있으면 작성해서 제출하면 60일 안에 결과 통지가 오는 거예요. 구속력 있는 건 내가 직접 봐야지. 절차가 다르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광역계획권부터 들어갈 건데, 광역계획권은 일단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야 되는데 특징이 이게 시하고 군을 묶으면 이거 어느 도에 들어있죠, 이거?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양평군이잖아. 그럼 지정하는 사람은 윗사람이어야 되니까 이 2개 묶으려면 무슨 도지사가? 경기도지사 묶어야 되죠. 얘네 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 수원하고 용인도 경기도죠. 그럼 같은 도 안에 들어있는 도시면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가 지정해요. 근데 이게 경기도 부천시랑 서울특별시면 시하고 도에 걸쳤잖아. 시도지사 윗사람. 국장이 지정해야죠. 그럼 지정권자가 누구밖에 못 나오냐면 시도 걸치면 국장. 이게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나올 수가 없어요. 특별시장은 하나 관리하잖아. 도지사가 유일하게 2개 관리하는 사람이잖아.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국장, 시도의사다 그럼 틀린 거죠? 국장하고 누구라고 그래야 돼? 도지사다 그래야 되는데 시험장 가면 되게 자연스럽게 써있어요. 국장하고 시도지사 이렇게 써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답이 없는 거야. 이거 어디지? 모르겠다. 긴 거 찍는 거지. 근데 거기서 보자마자 광역계획권은 국장, 도지사밖에 없는데 하는 사람은 보자마자 1번 질문에서 답이에요. 그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니까 다 틀리는 거지.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했으면 여러분 이제 교재 처음에 나오는 게 맨 왼쪽에 광역도시계획부터 써 있죠. 거기서부터 쓸 건데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써볼게 내가. 자, 일단 국토계획법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 나온 다음에 이 옆에 오른쪽에 도시군 기본계획안.
둘 다 뭐만 제시하는 계획이야? 반만 제시하는 거기니까 얘는 수립해서 뭐 하는 절차야? 승인. 얘도 수립해서 승인하는 거고 얘도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 요거 쓴 다음에 살 붙이는 건 진짜 쉬워요. 두세 번만 하면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 건 뭐예요? 기초조서잖아. 그걸 또 기초 외울 필요도 없지. 기초조서가 돼야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시험 끝나고 나면 여행 가실 겁니까? 여행 가려면 어디 갈 건지 일단 찾아봐야죠. 기초조사 해야지. 근데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 데나 돌려서 찍어. 이건 아니잖아. 내가 가고 싶었던 거. 예를 들어서 난 제주도가 제일 오랜만에 가고 싶다. 그럼 제주도 가는 거죠. 가기 전에 거기 기온이 어떤지 뭐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아, 나 홍콩 가야지 했는데 시험이 겨울에 끝나는데 홍콩 우리 겨울에 계획 어디에? 우리가 시험이 10월 달에 끝나잖아요. 끝나면 홍콩이 겨울이야, 여름이야? 거기 아마 좀 약간 다 따뜻할 때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약간 겨울옷 입고 가면 거기서 돌아버려요. 기온도 알아보고 기후도 알아보고 다 조사하고 가야지. 그런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기초조사. 그럼 기초조사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애가 방향이 나오면 그 밑에 무슨 계획 나오죠? 도시군 관리계획 나와요. 도시군 관리계획도 요거 구속력이 들어가니까 얘는 뭐라고 써야겠네? 입안에서 결정한 절차야. 그럼 여기서 결정될 당시 도시군과의 내용에 총 나오는 게 몇 가지 있었냐면 용, 개, 기, 도, 지, 입. 용이 뭐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지역이 몇 개? 4개. 크게. 4, 9, 21, 21개였잖아. 4용도 9개 지역 총 얘기했잖아. 총이라고 내가. 4, 9, 21. 21개 용도 지역 있고 용도 지구, 구는 9개. 용도 구역 있어.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은 몇 개? 5개. 개, 시, 수, 도에다가 입까지.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용도 구역이야. 개가 뭐죠? 개? 기, 도, 지. 용, 개,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그리고 도가 뭐죠?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이 뭐죠? 정비 사업.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 이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딱 됐다. 기반시설이라고 안 부르고 얘는 이제 도시군 계획에서 결정한 거라 뭐라고 불러요?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업이 몇 개 나왔네? 이 세 가지는 어느 계획에 있는 거네? 도시군 관리 계획이랑 도시군 기본 계획 이 두 개 묶어서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그러죠? 도시군 계획이잖아요. 도시군 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업 몇 가지? 세 가지는 요거란 뜻이에요. 근데 얘는 양이 많아서 법을 따로 뺀 거지. 그리고 지가 먼저지?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부터 한 후에 구역 지정되고 난 다음에 뭐 짜세요? 계획. 그래서 얘는 구역과 계획 나오고 이 용도구역의 입이 있지, 입.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그 다음에 계획에서 저 내용을 짜기 위해서 짜는 게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용도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이 크게 몇 개로? 크게 4개. 도, 관, 농. 자, 이거 아는 거 나왔네. 소리 커진 거 보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일단 4개의 용도를 만들어 놓고 도시지역은 4개로 또 세분했죠. 도시지역은 뭘로? 주, 상, 공, 녹.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은 몇 개로? 3개. 전, 일, 준. 상업지역은? 중, 일, 유, 근. 공업지역이 똑같이 전, 일, 준. 녹지지역이 보생, 개 가만 안 놔둬요. 보생차. 얘가 보생개. 보생개. 전용주거는 1종하고 몇 종? 일반은 1종, 2종, 3종. 그래서 총 21개 용도죠. 그럼 이제 저 21개 용도를 지정해 놓고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만약에 1종 일반주거 이 땅이다. A 갖고 있는 게. 이 토지를 이제 내가 이용한대요. 자, 계획 짤 때는 이 계획으로 얘 정해 놓은 거죠. 계획으로 정해놨는데 그럼 국토에 뭐라고 그랬어 아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야. 그럼 계획이 결정이 됐으면 A는 이용할 때 내 마음대로 이용하면 안 되고 뭐에 맞게? 계획에서 1종 일반 주거 몇 층 이하로 지라고 됐지?
4층 이하로 지라고 그랬으면 몇 층 이하로 지어야 돼? 4층 이하로 지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5층 졌다. 그러면 계획이 어긋난 거죠. 계획이 어긋나면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뭐 받아라? 개발행위 허가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행위 허가 받으라고? 개발행위 허가. 그럼 이제 얘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발행위라는 게 나와요. 개발행위 할 때는 당연히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개발행위에 따른 뭘 받으시고? 허가. 근데 이 개발행위가 A가 하는 게 아니라 요 갑이라는 사업 시행자가 나왔어. 시행자가 여기 도로 건설하겠다 이렇게. 도로 건설하는 것도 이거 토지용지 변경이니까 개발행위죠. 근데 얘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결정이 딱 돼서 무슨 시설이 됐고 도시군 계획 시설.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 불렀어요? 시행자. 이 시행자가 지금 여기 도로를 사업하려고 하는 건 이건 공익 사업이잖아요. 그럼 얘는 개발행위 허가라고 안 하고 얘는 공적 개발이잖아요. 공적 개발이니까 무슨 계획자냐면 얘는 개발 계획을 짜. 개발 뭐 짠다고? 계획. 그럼 얘는 뭘 짜요? 실시 계획을 짜요. 실시 계획 작성해서 얘는 뭘 받는 거예요? 인가. 그럼 얘는 허가 받으면 착수하고 인가 받으면 착수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한 번도 전체적으로 똑같은지 아닌지 비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허가 받고 난 다음에 공사에 뭐 하면 되죠? 착수. 착수한 다음에 공사 끝났네. 공사 완료. 공사 완료되면 나 제대로 졌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중공검사. 어디서 들은 거 있는데 이거? 중공검사. 근데 공사 완료 공고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얘는 실시계 인가에 나서 고시가 떨어지면 얘도 공사에 이제 뭐예요? 착수. 착수한 다음에 공사 완료됐네. 얘도 공사 완료에 따라 무슨 검사 받으면 돼요? 중공검사 받아요. 중공검사 받고 공사 완료되면 끝나는 거야. 이 절차로 끝날 건데 여기 결정하는 것까지는 계획에서 하고 이용하는 건 전부 다 저 계획에 맞게끔만 이용해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요거 강역도시계획은 아까 뭐가 묶여야지만 되죠? 도시 한 개가 두 개가 두 개 이상이 묶여야 되니까 요거 묶는 사람을 아까 국장하고 누구라고요? 절대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된댔어요. 같은 도에 있으면 도지사가 시도에 있으면 국장이 지정을 한 광역계획권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초조사. 기본계획은 한 개의 도시에서 하는 거죠. 한 개의 도시 인구경제 사회문화조사 기초조사. 예, 도시군관리계획도 뭐예요? 기초조사. 기초조사 다 했어. 근데 구성력이 없는 계획들은 들어보라고 그랬으니까 뭔 청해? 공청회. 예, 공청회라 쓰면 돼요. 얘도 뭐라고 했어요? 공청회. 얘는 구성력 들어가니까 와서 보세요. 주민한테 뭐 시켜요? 공고 열람, 주민 공람. 이때 공청회 공람할 때 안 오니까 누구 의회? 지방의회. 지방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그래서 지방의 의견 들었어. 그 다음에 수립됐으면 수립권자가 보내면 승인 신청이라고 그러고 얘는 입안에서 결정 신청하는데 의 다음에 뭐죠? 협, 심. 협의 먼저 한 후에 그다음에 뭐죠? 심의. 그리고 얘도 뭐 거치고? 협의하고 심의 거치고 얘도 협의하고 심의 거치고. 그래서 승인이 되고 나면 구속력이 없는 거는 알리고 끝내세요라고 해서 공고한다라고 하는데 구속력이 들어가는 거는 공고가 아니라 고시란 말 써요. 승인하고 나서 뭐 하고? 공고. 승인하고 나서 공고. 근데 얘는 고시. 고시할 때는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 뭘 그려줘야 돼?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해야 된다. 근데 지형도면을 고시할 때 뭐 발생하고? 그 효력이라는 게 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기반 시설, 개발 구역, 정비 구역, 지구 단위 구역 지정되면 효력이 발생한대.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국토기획법 시행령 별표 2번에서 별표 3번, 22번까지 행위자를 해놨어요.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 지정됐다. 걔는 단독주택은 돼요. 제가 법조문을 제가 외워갖고 왔어 어젯밤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찾아보면서 하기 싫어서. 뭐라고 써있냐면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써있고 1. 단독주택 2. 일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3. 문화집회시설 중에 뭐 이렇게 써있었어. 그럼 여기 써있는 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단독주택은 써있었는데 뭐는 안 써있었어요? 공동주택이 안 써있어요. 그럼 공동주택을 지려는 사람은 일종 전용 주거 땅 이거 사면 된다 안 된다? 네, 행위자를 받거든. 그 땅의 용도를 다 정해놨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용해라잖아요. 근데 요 규정이 원칙인데 개별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농공단지 같은 게 지정되면 무조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이라는 놈이 관리를 따로 하겠대.
원래는 어느 법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행위자를? 국토개혁법 시행령에서 하고 있는데 그 농공단지 지정되면 다른 법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서 해버리겠대요. 그리고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그놈은 농사만 지어야 되지. 농지법이 따로 있어요. 보존산지가 들어가면 산지관리법 때려요. 그리고 거기 초지가 지정되면 초지법을 때려요. 원래는 무슨 법 적용했어야 되는데? 국토개혁법을 시행령을 적용해야 되는데 개별법을 적용하는 게 세 개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지정되면 행위 제한도 하지만 무슨 제한도 하게 돼 있어요? 규모 제한도 해요. 행위 제한 중에 규모 제한은 건폐율하고 용적률 아닌데 건폐율이 쉬워요? 용적률이 쉬워? 건폐율이 좀 쉽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잘 안 내요. 용적률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용적률이 더 많이 나왔어. 건폐율이 한 번 나오면 용적률 3번 나왔어요. 그럼 뭐는 꼭 외우고 가야 돼? 둘 다. 둘 다 외워야 돼. 예. 건폐율, 용적률은 같이 물어봐 요즘에. 예. 그러니까 다 외우고 가야지 어떻게. 그럼 건폐율부터 한번 해볼게요. 건폐율 55, 66, 57, 9, 8, 8, 7, 7, 7, 7, 2, 2, 2, 2, 2, 4, 2, 2. 그래서 건폐율은 그래도 한 5번 정도 뱉어내면 쉬워요. 외워지긴 하는데 용적률이 어려워요. 용적률은 100부터 시작 안 됐죠. 100에서 50씩도 안 됐어.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죠. 500, 500이고 1500에서 200씩 빠져요. 1500, 1300, 1100, 900 300에서 50씩이에요. 300, 350, 400 이하 80인데 생산녹지랑 자연녹지랑 계획관리만 100 됐어.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건폐율의 최대 범위입니다. 법에서 상한선 주고 시행령에서 상한선 주고 지금 우리가 외운 게 시행령 외운 거예요. 시행령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가 더 줄여요. 그러니까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아까 250이잖아요. 서울시는 200%야. 서울시. 광주는 어저께 광주 갔는데 220%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똑같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시험에는 뭐는 안 나오는데? 조례는 안 나오니까 조례로 정하는구나 아마 아시면 되지 조례를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시행령, 조례 몇 단계로 규제하고 있다. 3단계로. 규모 제한도 했고 건폐율, 용동률 제한했어요. 용도지역 제한도 했어.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가 땅 파다가 문화재 나왔어요. 그때 문화재를 규제를 하기 위한 거는 용도지역이 없더라 이거야. 없으니까 뭐 하나 만들자. 지구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구 만들면서 그러면 용도지구가 몇 개 있다고 할까? 그래서 경방보치기라고 해요. 경방보치개 복덕방구 경관 방화 방제 보호 칠학지구 개발지능지구 복합용도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방하지구 고도지구예요. 총 몇 가지? 9가지인데 이 땅에서 땅을 팠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유물이 나와버렸다. 여기는 역사 문화 환경 뭐야? 환경 보호지구라고 묶어서 땅 못 파게 해버려요. 더 파면 유물 나오다가 안 되니까 규제가 하나 더 들어온 거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딨어? 이 자연녹지 지역인데 개발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해당 지역 내에서 옆에 공장단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여기를 산업단지로 더 키워야겠다. 근데 풀 땅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없으면 그럼 이거 산업단지 개발해야 되니까 용도지구 중에 개발지능지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산업유통개발지능지라고 있어요. 그럼 거기 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지구잖아. 그럼 기존에 있던 요 제한을 행위자를 뭐 하자? 여기다가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지정되면 행위제한이 뭐 되는 거예요? 완화. 그럼 강화도 되고 뭐도 되네? 완화. 그럼 기존의 용도 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기능을 올리려고 하는 게 용도 지구예요. 근데 이 용도구역은 지정이 딱 되는 순간 어떤 효력이 있냐? 이 A씨가 B씨를 먹어버리려고 자꾸 해. 먹으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여기를 끊어라 해서 개발을 못하게 제한구역으로 묶어요. 그래서 무질서한 확산 방지 목적이야. 도시가 무질서하게 뭐 되는 걸?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제가 한 게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자,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사람이 많아. 지금 현재 우리 500명 정도 되죠, 지금? 웃지 마. 이거 다 뽀록 나잖아. 웃지 마. 당연한 것처럼 해야지. 공기가 순환이 안 되면 졸리게 돼 있어요. 졸릴 때는 그 연필 있죠? 연필로 여기 눈 밑을 찔러. 이렇게 꽉 찔르면 피가 이렇게 싹 나올 거야. 그런데 졸음이 오나? 안 와. 이 어려운 시간 일요일 날 나온 거잖아요. 나왔는데 여기서 뭐 자다 가면 숙박비 받아버릴 거야. 봐요. 기존에 도시하고 도시가 문제가 생길 때 만들어놓은 게 용도 구역이에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도 있고, 그 다음에 무질서하게 시가화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뭐를
시가와 조정구역도 있고 도시 외곽에 저 바닷가에 수산자원이 너무 많은데 이거 안 되겠다. 이 수산물을 약간 훼손하는 공장이라든지 주택 같은 거 금지하겠다 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고 도시지역 내 식생이양원 아차산 무슨 산 많죠. 계룡산 여기 도봉산 막 있잖아요. 거기 안에 산지를 개발을 못하게 묶으려고 한 게 도시자연 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개, 시, 수, 도라고 하고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최근에 2년 전에 신설이 돼서 5개가 된 거예요. 용도구역은 총 몇 개? 5개. 그리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군 관리에 짠 이유는 이 도시의 인구는 많은데 도로가 부족해, 학교가 부족해, 공원이 부족해. 이거를 제일 먼저 뭐부터 한 거예요? 기초조사 해가지고 이 순서를 다 거친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딱 되면 무슨 시설로 바뀌면서 도시공개 시설이면 이제 사업을 해야 되죠. 근데 얘는 가장 중요한 게 돈과 관련됐어요. 용도지역이야 지정하면 끝나는 거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시설은 뭘 해야 돼? 사업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100개 도로를 결정해 놓고 100개를 다 설치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단계를 둬야겠네. 그래서 3년 안에 할 거, 1년 안에 할 거, 5년 뒤에 할 거 다 정하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예산 먼저 짜자. 그래서 제일 먼저 결정이 되면 돈에 관한 계획을 뭐라 불러? 돈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해요. 돈계별 집행계획인데 이게 3년 안에 할 거를 몇 돈계? 1돈계. 3년 후에 할 거 2돈계. 그래서 1돈계랑 2돈계 나눌 때 그러면 몇 년을 기준으로 잡은 거네? 3년. 3년 내 할 거는 1돈계, 3년 후에 할 거는 2돈계. 근데 돈이라고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이러시라고 그랬죠. 뭐라 불러?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해요. 예산 계획이 나오면 이제 사업하는 누가 나오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시행자가 나오면 이 시행자가 사업하기 위해서 짜는 계획을 시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으면 사업 진행하고 나서 준공사 받으면 된다. 이 순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행을 막 하다 보니까 어떤 놈들이 나오냐면 나중에 사업하면 뭘 받게 돼 있죠? 보상금을 받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이것들이 안 되겠다. 내가 보상을 더 받아야 되니까 빈 땅에다가 가건물 막 갖다 놓고 나무 막 심고 막 이런 짓을 하니까 그러면 결정이 되는 순간부터는 무슨 행위 하지 마세요? 개발 행위 하지 마세요. 금지 떨어져요. 그래서 이 결정에 대한 효과, 건축 뭐예요? 금지. 금지했는데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날 때까지도 얘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요 상태에서 나는 규제만 10년 동안 받았잖아. 근데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농사 짓지 말라고 한 거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목이 전이었던 사람하고 되었던 사람 중에 누가 열을 받냐? 된 사람은 그러면 수용을 안 하면 내 땅을 사기라도 좀 해줘라. 그래서 내 땅 사주세요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여기 매수청구 제도라는 게 여기서 또 나와요. 지금 뭐가 어디서 나오는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수청구 나는데 매수청구는 몇 년 만에 할 때까지 안다면? 근데 아무것도 안 되고 나서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하면 이거는 넘어온 거 아니야.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이 효력을 뭐 한다? 상실시키겠다 이렇게 났어요. 이게 이제 사유재산권 보호고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 사업 하려면 잘 보세요. 얘는 도시공객 시설 부지라고 해 이거를. 도시공객 시설 부지인데 개발 사업 하려면 개발 부지라고 해야 되죠. 근데 법에서는 이걸 개발구역이라 하자. 그래서 여기 도시개발 사업할 땅을 도시개발 구역. 정비사업할 땅은 뭐라고 그래? 정비구역. 어느 게 규모가 더 크겠네? 도시개발 크겠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 법에서는 지정권자라고 하고 정비사업도 이거 지정한 사람을 뭐라고 해? 지정권자라고 하지.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지 지금? 도시군관리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 도시군관리계획 이반 결정권자는 못 외우면 이거는 뒷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도시 그러면 어디라고 했지? 도시, 특, 광, 시, 군. 그 관할하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원칙적으로 뭐 하면 되겠네? 위반하면 되고 예외적으로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광역계획 관련됐을 때는 도지사가. 근데 시장 군수 윗사람은 결정권자가 누구네? 도지사인데 특광, 특특은 본인이 직접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누가? 시. 특도지사는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원칙인데 여기 시장 중에 아까 인구가 얼마 이상이면 권한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50만 그 시를 뭐라고? 대도시. 그럼 대도시장이 결정하겠다. 그리고 국장이 위반했으면 누가 결정해야 되겠네? 국장. 그래서 예외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 국장이 하는 건 본인이 계획안을 뭐 했거나 위반했거나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중에 규제 제일 센 게
용도구역이에요. 그 중에 가장 규제 강한 게 두 가지. 개발제한구역이랑 시가와예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지정해라. 국장. 시가와는 원래 시도지사인데 국가계획 관련된 거일 때만 누가? 국장이. 수사는 국토부 관할이 아니라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고 이건 시도지사 대장입니다.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겠대. 지정하려면 이 도시개발법 가야 되죠. 그래서 요 분이 그대로 일로 오셔서 개발구역 지정은 누가 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시도지사 대장이 하는데 예외 누가 하는 거야? 국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권자 누구야? 그러면 시도지사 대장 예외 국장. 국장이 하는 사유 국중 공들천 5개. 이하 이 사람을 네 글자로 지정권자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재미없다 지금. 이 한 바퀴 돌고 나면 이게 다르다니까. 아 이거 어디서 나왔지 저기서 나왔지 이거 다르다고. 그냥 앞 글자 딴 사람하고 천지 차이예요. 이거 봐. 도시개발 사업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도시개발구역의 뭐예요? 지정이에요. 그대로 할게요. 얘는 도시공개 시설부지 결정한 거죠. 얘는 도시개발구역을 제한 거니까 개발구역을 뭐 하면서 지정하면서 동시에 뭘 짜야 돼? 개발계획 짜요. 개발계획을 짜서 요 두 사람을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개발계획 짜는 사람이라서 뭐라고 네 글자로? 지정권자라고 그래. 이 지정권자 누구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야겠네? 지정권자 누구예요?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고 하시면 돼. 도시군관리 결정권자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 예외 국장이에요. 국장이 하는 경우는 5개래. 국, 중, 공, 둘, 천. 국이 뭐야? 국가가 할 때, 중앙행정기관장 요청할 때, 그리고 공공기관장이 제안할 때 요청하거나 제한 30만 에서 제안할 때 둘 이상 걸쳐서 시도 대도시간 협의 성립되지 않을 때 저 같은 사람 천재지명 긴급할 때 그때는 누가 한대? 국장이. 그리고 여기서 개발계획 짰으니까 사업하는 사람 정해야 되죠. 그리고 뭐라고 해? 시행자. 시행자가 이제 얘도 공공사업 시행자라 얘 시행자라고 그랬죠. 얘도 뭐라고 그러고? 시행자. 그럼 얘도 뭐 짜야겠네?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한 다음에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그럼 공사에 뭐 하면 돼? 착수. 착수하면 되는데 사업 방식이 3방식이에요. 얘는 사업 방식이 수용 방식하고 한지 방식하고 섞어 쓰면은 혼용 방식이니까 따로 공부 안 한댔죠. 여기는 착수가 2개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수용 방식으로 착수했다. 끝났어요. 공사 뭐라고 부르고? 완료. 공사 완료가 되면은 제대로 전지 확인 뜨는 거 준공 검사. 준공 검사가 떨어졌으니까 완전히 끝났어요 라고 공사 완료 공고라고 해요. 공고한 날 가져가야 돼요? 다음 날 가져가야 돼요? 다음 날 개발구역이란 말 써? 안 써요? 안 써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환지 방식은 야 너 나갔다가 100평인데 이거 나가 있다가 이거 50평으로 줄게 라고 하는 계획 하나 짜야 되거든요. 그걸 무슨 계획이라고 그러지? 환지 계획. 제가 오늘 계획 어디서 나온지 다 설명할 테니까 한번 판때기로 딱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 여기 있었지 저기 있었지 연습하면 돼요. 네. 환지계획 작성해서 뭐 받아야지? 인가. 인가 떨어지면 이제 공사에 뭐하고? 착수. 이 다음부터 다 똑같아요. 공사 완료되면 저 다 했는데 제대로 됐는지 봐주실래요? 라고 해서 준공검사.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공사 완료 공고하죠. 근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얘네 애들이 나가 있어요? 현재 들어가 있어요? 나가 있으니까 야, 너 환지 가지고 가라. 환지 소유권 이전 처분에서 환지 처분 공고라고 그래요. 환지 처분 공고. 공고한 날 가져가는 거예요? 다음 날 가져가는 거예요? 다음 날 개발구역은 뭐 된 것으로 본다. 해제된 거로 보고 다음 날부터 종전토지 넘어왔죠. 다음 날부터 종전토지로 본다. 이제 개발구역에 따른 개발사업인데 이 정비사업은 도시 안에 오래된 주택들이 몰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에 그 경관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어요.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들을 노블 건축물이라고 그래.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을 보고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는 정비 방향도 잡아야죠. 그래서 얘는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슨 계획부터 짜야 돼? 여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해당 도시에 여기 해야겠다, 여기 해야겠다, 여기 해야겠다, 여기 해야겠다, 여기 해야겠다 예정구역 정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먼저 나와. 정비 무슨 계획이요? 기본계획.
정비 기본 계획이 나오고 이 정비 기본 계획 보고서 구체적인 무슨 계획이 나와요? 정비 계획이 나와서 이 계획 짜갖고 와야 정비 구역이 지정돼요. 그럼 정비 구역이 지정되면 사업이 몇 개로 나눠지는 거지? 3개로 나눠져요. 극히어라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 약간 이렇게 재개발 사업 양호할 때는. 그럼 이것도 사업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서도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 부르면 되겠네? 시행자.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했었어요. 옛날에. 했었는데 사업이 몇 개인데 지금? 3개인데 실시계획이라고 그러면 못 알아듣잖냐. 그래서 이걸 다 이름을 사업 시행계획으로 바꾼 거야. 그냥. 사업 시행계획. 사업 시행계획 작성해서 자 얘는 도시개발법은 땅을 미는 건데 얘는 오래된 뭘 미는 거야?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거죠. 얘는 땅을 미는 거야. 토지. 근데 얘는 오래된 건물을 미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건데 내 땅 내놓고 내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얘는 내가 100일로 살았으니까 나중에 아파트 100일로 들어가? 아니거든. 그래서 왜 평관례를 물어봐야 돼. 특이하게. 그래서 얘는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가 떨어져서 야 그럼 사업해도 좋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너 몇 평갈래? 라고 물어봐야죠. 그래서 무슨 신청을 받는 거예요? 분양 신청을 받아서 저는 24평이요, 32평이요 신청 다 받았어요. 그럼 분양에 관한 계획이라고 해서 얘는 사업시행계획 말고 관리처분계획자예요. 관리처분계획. 그럼 얘랑 무슨 계획이랑 똑같냐면 이 계획이랑 똑같아. A는 102번지 가라. B는 202번지 가라. A 24평 가라. B 32평 가라 짠 거야. 그럼 요거 인가가 떨어지면 이제 사업 들어가는 거죠. 인가가 떨어지면 사업에 이제 철거 들어가니까 시작하는 거니까 공사에 착수했어. 그럼 아파트에서 여기 살다가 착수하려면 나가야 되죠. 사용수익이 정지되는 시기 언제야? 그럼 언제? 관리처분 인가고시 받을 때 사용수익 정지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약기간 적용 안 한다고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2년 약정하고 들어왔는데 6개월 살았어요.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남은 기간 적용할 수가 없다 돼 있어요. 그게 언제야? 그럼 요 날짜예요. 그럼 착수한 다음에 공사 끝났어. 공사 완료. 공사 완료되면 무슨 검사? 여기는 준공검사 신청하면 준공인가란 말 써요. 준공인가 떨어져. 인가 떨어지고 나서 공사 완료됐어요. 공사 완료 공고하는데 얘 나가 있어. 현재 아파트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정지돼서 나갔잖아. 그럼 24평 신청한 애들 나중에 동호수 추첨 다 한 다음에 들어가세요 라고 소유권 무슨 고시? 이전고시. 여기 소유권 이전고시. 소유권 이전고시란 단어가 여기 뭐랑 똑같은 단어예요? 환지처분 공고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전고시 한 날에 무슨 날에? 다음날. 개발 정비구역은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진행하는 과정상 얘 내용을 그대로 본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시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도시 안에서 특정한 지구를 묶었는데 뭐 하려고 묶은 거죠? 개발하려고 묶었는데 이 개발 목적인 땅인데 도시도 있고 도시 외도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 도시도 있고 도시적 외도 있는데 도시적에서 개발할 땅들이 더 많아요? 도시외가 많아? 도시가 많잖아. 그래서 걔는 의무적 지정하고 임의적 지정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얘는 두 개가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과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으로 나눈다. 그래서 임의적 지정 대상은 전부 다 뭐 할 땅들만.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묶이면 다 개발할 땅들인 거야. 걔를 묶고 난 다음에 니네들 마음대로 개발하니까 그동안 문제가 생겼다. 도로는 2차선인데 20층 져놨어요. 도로 만약에 8차선인데 3층 져놨어. 안 맞죠? 기반 시설하고 건축물의 용량이 안 맞으니 내가 하나하나 다 규제하겠다. 색깔부터 용도까지 간판까지 다 건드리겠다는 거야. 그럼 얘가 지정이 딱 되면 무슨 계획을 짜겠네? 지구 단위 짜겠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 짜지면 이 지구 단위 내용이 몇 가지냐면 8가지가 있는데 꼭 짜야 되는 게 난개발 막으세요 라고 해서 기건 꼭 짜요. 일단 무슨 시설을 먼저 짜놓고 기반 시설에 배치하고 규모 정해놔. 배치 규모 정해놓고 이 규모에 맞춰서 건물 지어야 되죠. 그럼 건축물의 용도 제한도 짜고 용도 제한 그리고 건폐율, 뭐 용적률,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도 정해놓을 테니 이거에 맞춰서 너는 이 구역 내에서 너 땅이면 네 땅에서 개발할 때 이거에 맞춰서 해야 돼요. 계획에 맞게끔 개발하시면 내가 너 대신 인센티브 줄게. 개발행위 하실 때 건폐율은 최대 150%까지, 용적률은 최대 200%까지.
높이 제한은 120%까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은 100%까지. 이걸 완화해 주겠다는 거야. 이 인센티브 완화해 주니까 이 말 완화받기 위해서 얘 말 들어야죠. 그래서 만든 게 무슨 계획이야? 근데 지구단위 구역인데 구역 지정했는데 얘가 나와야 이거에 맞춰서 개발할 거 아니야. 그럼 이 A라는 애는 개발 행위를 그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묶인 지역이 몇 년 안에 계획을 짜라고 돼 있지, 이거? 3년 동안은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이 돼 있어요. 여기 쭉 가면 개발 행위 파트 가서 여기 허가 받아서 착수해야 되는데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이라고 나와. 개발 행위 허가 제한 파트 가면 5번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고 나와요. 모르겠잖아, 지금. 그잖아요. 그 5가지가 있어. 그럼 거기 개발의 허가 제한 지역에 제한 기간이 3년으로 돼 있어요. 얘 때문에 3년 해놓은 거야. 그 3년 동안 얘 만약에 계획을 짜야 되는데 3년 안에 안 짰다.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구역이 해제돼 버려요. 그리고 이 안에서 개발 행위할 때 이 계획에 맞춰서 할 건데 의무적으로 꼭 지정해야 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우리 아들 이름 뭐랬죠? 정택이 몇 살? 정비구역 택지개발 지정되고 몇 년이 지나면? 10년 지나면 반드시 지정해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엄청난 면적인데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이 뭐 될 때? 해제가 되거나 녹지가 뭐로 바뀔 때? 주상공으로 변경이 되면 요거 30만 이상 단속 꼭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하겠다. 도시 외에서 개발할 땅은 딱 3개니까 이 3가지는 지정 요건이 나올 건데 최근에 이게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대상 지역만 알고 가면 돼. 그럼 요거 다 무슨 계획으로 다 한 거죠? 도심관에 지정되니까 다 이런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이용은 이제부터 이 뒷부분에서는 저 계획에 맞게끔 이용해라 만들어 놨는데 A라는 애가 건물을 짓겠대. 근데 B라는 애는 대규모로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500세대 짓겠대. 그럼 일반적인 건축물은 무슨 법 규제를 받게 돼 있어요? 건축법 규제를 받게 돼 있어요. 건축법 받는데 주택을 짓는데 30개 이상을 짓겠다 그러면 어느 법으로 내려가야지? 그래서 얘 주택법이 또 하나 나왔어. 그럼 일반법은 무슨 법이고? 건축법. 그 중에 특별법으로 뺀 거죠. 몇 개 이상의 주택을 지을 때는 30개 이상의 주택을 지을 때는 이제부터는 주택법으로 가라. 그럼 건축법에서는 건물 짓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네? 건축주가 건축 뭘 받으시면 돼? 허가. 허가 받고 나서 공사에 착공하고 착공 신고한 다음에 시공하는 거죠. 시공 다 끝나고 나서 저 쓸게요 라고 물어보는 거를 사용 승인 신청이라고 그래요. 사용 승인 신청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대장에 건축물 대장 기재하고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하는 순간 건축주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요? 소유자. 소유자가 건축물 유지하고 관리하면 된다.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세요 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한 40년 정도 관리하다가 오래되면 내가 죽여야 되죠. 철거하기 전에 철거 전에 뭐하고 신고하고 멸실이 되면 멸실된 후 30일 슬프니까 며칠은 줘야 돼. 30일 정도 시간 줄 테니까 30일 안에 신고하면 얘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내가 건축물을 짓다가 주택을 짓겠다 그랬는데 30개 이상이라는 거야. 단독은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대지 면적은 1만 이상 조성하면 어느 법으로 가서? 그럼 이제 내가 5,000세대 짓겠다 그러면 건축주가 아니라 5,000세대를 지어서 건설하는 거죠. 건축이란 말 안 쓰고 건설이라. 건설해서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야? 공급하는 거야.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라 뭐라고 부르고? 사업주체라고 그래요. 사업주체가 나 이렇게 사업할 테니 사업계획에 따른 승인해 주세요 라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 승인 들어가면 이제 승인 났어. 공사에 뭐 하고? 착공 신고한 다음에 뭐야? 시공. 그리고 이제 쭉 해서 다지면 사용. 얘는 승인이 아니라 사용 검사라고 그래요. 얘도 건축물 대장에다 기재하겠죠? 기재하고 난 다음에 얘도 유지 관리하고 철거 멸실은 똑같이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규모로 건설할 때 주택법에서는 미리 건설하다 보니까 뭐가 항상 모질라서? 그러니까 얘네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분양하거든요. 사후에 분양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미리 분양을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만들었어, 따로.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주자란 건축법상에서 주택법에서 쓰는 표현은 원래 소유자를 여기서는 뭐라고 불러요? 입주자. 임차인을 여기서는 사용자라고 그래요. 그럼 입주자 모집을 하겠다고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했어. 그러면 이제 청약을 넣어야 되죠. 그래서 청약 제도가 나와서 입주자 저축 제도가 들어간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건설해서 공급하는데 어디가 양이 더 많아서? 주택법은 날짜가 좀 길겠죠. 근데 건축주는 허가받고 나서 몇 년 내에 착공해야 되는데 근데 얘는 5년 주겠다는 거예요. 5년. 그리고 얘 착공 다 하고 나서 사용 승인 신청할 때 며칠 안에 검사하고 합격하면 교부하는데 이 양이 많잖아요. 15일 안에 검사하고 합격하면 교부하겠다. 그럼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 2000세대 지어도 좋다고 했으면 당연히 건축 허가 받은 걸로 봐도 되죠. 근데 하나짜리 받고 5000개 의지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느 법이 더 센 법이에요? 주택법. 주택법에서 사용검사를 받으면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근데 사용승인 받았다고 검사 의지할 수는 없지. 그리고 이제 유지관리는 똑같이 가는데 사용검사를 받고 날 때 사용검사 전에는 사용 못하죠. 사용승인 전에 사용 못하죠. 단 임시라는 게 있어요. 임시 사용승인 받으면 사용할 수는 있대. 그래서 임시 사용승인을 할 때 일단 이 임시 그럼 몇 년? 2년 동안 쓰다가 공사가 길어지면 뭐 계속적으로 연장해 줄 수는 있겠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임시 사용승인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동별로 임시 사용승인 받으면 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아파트 중에 각 세대별로 받게 돼 있어요. 공동주택은 뭐별로? 세대별. 그리고 대지는 구획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지는 구획별로 그래서 각각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어디다가 전부 다 건물 지어놨지 지금? 토지에다 줬잖아. 그 중에 토지, 일반 토지, 그리고 농지, 산지 있어. 근데 산지는 산지관리법이 우리 시험범위에 있다가 시험범위에서 없어졌어요. 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리고 여지껏 토지 관련된 내용 다 했잖아요. 그 중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농지. 그 농지는 농지법에서 누가 소유할 거니, 어떻게 이용할 거니, 어떻게 그리고 보존할 거니 세 개로 나눴는데 몇 문제 나온다고 할까? 그래서 농지 정의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오면 소유 파트에서 한 문제 나와요. 그리고 소유 파트에서 나오고 얘가 안 나왔다. 그럼 이용 파트에서 한 문제 나와. 그럼 소유 파트에서 나오거나 보존 파트에서 나와. 그럼 어디 파트는 계속 나오네. 소유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거죠. 용어 정리는 일단 뭐 어렵지 않으니까 봐야 되고. 그럼 이용에서는 대리경작제도라는 게 있고 무슨 경작제도? 대리경작제도랑 임대차라는 제도 있어요. 두 개가 거의 돌아가면서 나오고 보존 파트에서는 농사만 지으세요. 농업 진흥지역이라고 했어요. 진흥지역 요거랑 두 번째로 농지를 농지 외로 쓰는 거 바꿔 쓰겠다. 농지 전용 허가, 협의, 신고해서 요 두 개 파트인데 얘가 나오면 얘 안 나와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소유 파트에서는 누가 소유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경자 유전인데 경자 유전 원칙의 예외가 이렇게 있어. 얘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읽어두는 거야. 그래서 경자만 소유할 수 있대 국가나 지자체나 학교, 생산자, 단체, 체험용용 등은 농업인이 아니어도 소유할 수가 있다. 근데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뭐 발급받아야 돼? 농지증 발급을 받고 시구 읍면장으로부터 이 농지증을 받아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선부서류로 내야 돼요. 그래서 어렵게 취득을 했더니 이 취득을 했던 A가 농지를 이용을 안 한대요. 이용 안 하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처분해야 돼? 처분 사유되면 1년 안에 처분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안 한 거예요. 그럼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처분 명령 때립니다. 그때까지도 안 내면 이행할 때까지 때리는 뭐예요? 이행 강제금 때리는데 토지가액의 20%를 연 1회 계속 때려요. 그러니까 겁이 나잖아. 내 땅 좀 사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뭐 나와요? 매수청구 나와요.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내 땅 사주세요 하는데 얘 나쁜 놈이에요? 착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니까 공시지가로 하는 거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거래 금액이 낮으면 낮은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매수청구 여기 파트 하나 나오고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A는 땅을 갖고 있고 B도 땅 갖고 있었는데 얘는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돼 버렸어 이렇게. 얘는 지정이 안 됐어. 얘는 이용이 안 되죠. 팔려고 내놔도 잘 안 팔려. 그럼 너도 내 땅 사달라고 뭐 해라. 매수청구해라. 여기 매수청구는 얘 나쁜 애예요? 나쁜 애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매수청구할 거 아니야. 얘는 나쁜 애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 기준이 뭐야? 감정가격 기준으로 하게 됐어요. 여기 이 놈은 나쁜 놈이었잖아요. 얘는 무슨 가격? 공시지가. 공시지가. 실제 거래 금액이 낮으면 또 싼 걸로 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매수청구 두 번 나와요. 이 매수청구 왜 나왔냐? 여기 사업 중에서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랑 도시개발 사업이랑 정비사업 이 세 가지는 도시군객 사업이죠. 그럼 얘 시행자는 수용 권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얘 사업하는 여기 보세요. 얘 시행자, 얘 뭐라 그래?
시행자. 그럼 얘네들은 사업해도 좋다고 할 때 수용 권한 줘버려요. 그럼 사업해도 좋다가 언제지? 시식의 인가고시, 시식의 인가고시, 사업시 인가고시죠. 요때 수용 권한 주겠다는데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뭐 받았을 때? 승인. 그게 국민주택 건설일 때. 그럼 요때 다 사업 인정 받은 걸로 간주해야 되는 건데 도시개발법은 아까 구역 지정하고 나면 땅값이 올라가 있어서 요때 주면 안 된댔죠. 구역 지정할 당시에 토지 세부 목록이라고 있어요. 토지 세부 목록 뭐 하면 고시하면 사업 인정 받은 걸로 간주해서 수용 주겠다는 거예요. 4개는 전부 다 재결정 기간이 1년이 아니라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까지 연장하겠다. 근데 여기서 이 둘 중에 사업 주체가 아까 국민주택 건설할 때는 수용 권한 준다고 그랬지. 근데 민영주택을 진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민영주택은 수용 권한 줘야 안 줘요? 수용 권한 안 주니까 알받기 하는 애가 나와요. 뭔 받기? 이 5천만 원 주고 나서 내 땅을 수용 못하니까 1억에 사라 이러는 거야. 1억에 사다 그러면 1억 주고 사야 돼? 1억 주고 안 사야 돼? 1,000만 원짜리를. 응? 이 땅이 1,000만 원짜리 땅인데 1억 아니면 제가 안 팔겠다는 거야. 나는 이미 한 5천억을 써서 땅을 다 샀는데 이 땅 때문에 못하고 있어. 올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되죠. 근데 얘가 1억이 아니라 100억을 불렀네. 1,000만 원짜리를 사야 돼 안 사야 돼? 안 사서 그냥 5천억 날리고 죽어버리면 되잖아. 예. 올며 겨자 먹기로 사야 돼요 이거. 이런 애들 나오니까 그러면 수용을 못하면 3월 이상 협의를 한번 해보고 네가 80% 이상 권은 확보가 돼 있으면 매도 청구권을 주겠다. 그래서 매도 청구권을 하려고 했더니 얘가 20년 전에 땅을 취득하는 애 그것도 매도 청구 못해요. 그래서 95% 이상이 돼야 모든 소유자한테 또 해. 그래서 여기 어딨어? 알박기 방지를 위한 무슨 청구 나와요? 매도 청구 나와요. 매도 청구 하나 나오고 정비사업 중에서 이 3개 중에서 잘 살아 그럼 뭐죠? 재건축. 재건축은 수용이 안 돼. 그래서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안 한 애들이 있어요. 그럼 수용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걔한테 또 뭐해? 매도 청구해. 그 매도 청구가 4번 나오는 거야. 근데 4번 나오는데 다 시험이 잘 나와요. 근데 어디 나왔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안 돼서 나온 거라고 기억을 해야 돼. 수용이 안 돼서 재건축도 수용이 안 되죠. 민간건설 주택 건설 사업도 수용이 안 돼서 무슨 청구권을 만든 거예요? 매도 청구. 왜 수용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악용해서 알박기를 하더라.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사준 겁니다. 어딨어? 땅이 만약에 안 팔리면 그럼 사달라고 그러다 해라 이거고 얘는 거래가 안 되니까 사주겠다는 거예요. 농사만 지라고 했는데 너무 과도한 제한이 될까봐 무슨 청구하래요? 매도 청구. 매수 청구 얘는. 그럼 매수 청구 또 하나 나와. 저기 어디서? 장기, 미집행. 매수 청구 어디 있어요? 10년. 그럼 여기서 매수 청구 나왔었죠? 여기도 매수 청구 나왔었지? 얘는 이제 매도하는 걸 청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매수 청구, 매도 청구는 시험에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 맨 앞에 저기 광역도시계 있죠? 광역도시계부터 이제 다시 들어갈 거야. 처음부터 다 있으니까 이거 다 있으면 집에 가도 돼요. 집에 가도 되는데 이제 저거 하나하나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니까 이 광역도시계부터 하겠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커피 한 잔 드시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